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석사과정 김준혁입니다. 이 논문은 합성 가죽의 촉감과 물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한 연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진행 중인 촉각 연구와 주제와 방법론 면에서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촉감이라는 주관적인 감각을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과 연결짓는 방식이 유사해서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저널 오브 인더스트리얼 텍타일에 2020년 9월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2.25, 제도과학 및 섬유 분야에서 상위 22.4%에 해당하는 Q1 저널입니다. 이제 논문의 서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합성 가죽 제도와 제조 방법, 그리고 촉감 인식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에 대한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합성 가죽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성 가죽은 천연 가죽 대비 비용적으로 효율적이고 맞춤화 가능한 대안으로 주로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염화 비닐로 만들어집니다. 이 연구는 특히 건식 공정으로 제조된 폴리우레탄 기반 합성 가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성형이 쉽고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하며 건식 공정은 다양한 텍스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촉각 인식의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촉감은 미세 거칠기, 거시적 거칠기, 부드러움과 딱딱함, 그리고 마찰, 그리고 따뜻함과 차가움, 이 5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각각은 피부 특정 수용체나 메커니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지식은 합성 가죽의 촉감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촉감을 정량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부족하고 촉감과 물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연구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촉감 정량화에 대한 연구 부족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촉감과 물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정량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제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물에 대한 기존 방법은 합성 가죽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고 플라스틱 필름이나 천연 가죽에 대한 연구도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합성 가죽의 경우 표면 질감과 점탄성의 이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촉감을 정량화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각각의 물리적 특성이 촉감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 목적이 제시됩니다. 본 연구 주요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촉감과 물리적 특성을 연결하는 모델을 제안하는 것이고, 2번째는 이들 사이의 이 전반적인 관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13개의 폴리우레탄 합성 가죽 샘플을 제작하고 8가지 물리적 특성 측정과 함께 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감각평가를 하여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이 촉감의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제 연구 방법론의 첫 번째 부분인 감각평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렇게 총 14개가 보이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는 아이폰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 앞에 있는 13개의 폴리우레탄 기반 합성 가죽 샘플을 사용하였고 이 샘플들은 140 x 150mm 크기로 아이폰 케이스에 부착되었습니다. 이는 피험자들에게 친숙한 물건을 활용함으로써 더 자연스러운 평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평가에 참여한 인원은 30명의 성인 여성으로 평균 나이는 22.3세였습니다. 여성 참가자들만 선택된 이유는 가죽 제품의 주요 소비층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평가 환경은 ISO 139 표준에 따라 온도는 23도, 그리고 상대 습도는 50도로 통제되었습니다. 이는 섬유 제품 평가의 표준 조건이라고 합니다. 평가 방법으로는 의미 분별법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5개의 형용사 쌍을
쌍에 대해서 이제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5점 척도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제 눈 가리개를 착용하고 각 샘플을 5초 동안 만져본 후 구두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각 샘플당 약 3분이 소요되어 13개 샘플에 대한 전체 평가는 39분 정도 걸렸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특성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가지 주요 물리적 특성을 측정했습니다. 첫째, 동적 점탄성을 측정했습니다. 동적 점탄성은 이제 저장 탄성률과 손실 탄성률을 압축 방식으로 측정했는데, 특히 이 10Hz 주파수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동적 점탄성을 실험한 이 기구인데,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부분에 이제 이렇게 샘플을 눕혀서 넣고 여기 위아래로 눌러서 이제 10Hz 주파수를 줘서 이제 각 개수를 측정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표면 특성을 측정했습니다. 표면 거칠기인 SA와 이제 파상도인 WA를 이제 레이저 현미경을 사용해서 측정했습니다. 특히 800 마이크로미터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거칠기, 그 이상은 파상도로 구분했는데, 이는 인간의 표피 융성 간격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셋째로는 이제 마찰 특성을 측정했습니다. 평균 마찰 개수를 이제 표면 마찰 측정 장치로 측정했습니다. 이 장치는 이제 인간의 손가락을 모방한 센서를 사용해서 더 현실적인 마찰 특성을 얻고자 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젖음성을 측정했습니다. 겉보기 접촉각과 접촉성 히스테리시스를 이제 접촉각 분석기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이제 표면의 수분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겉보기 접촉각이 이제 좀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여기 특정 샘플에 이제 물방울 올려두면 이 샘플과 이제 물방울 이루는 이 각도를 측정한 게 이제 겉보기 접촉각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접촉각 히스테리시스는 여기 물방울을 샘플에서 이제 경사면을 만들어서 떨어뜨릴 때 여기 앞쪽 각도와 이제 뒤쪽 각도, 이 차이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 값은 모두 이제 이 샘플의 소수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리우레탄 층의 두께를 디지털 스케일로 측정했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자들은 이제 몇 가지 사전 분석 단계를 거쳤습니다. 감각평가와 물리적 특성에 대한 아노바를 실시하여 샘플 간 차이의 통계적 유일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 물리적 특성 데이터의 정규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로그 변환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통계 분석의 기본 과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물리적 특성 데이터를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서로 다른 단위를 가진 변수들을 동일한 스케일로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나선 이제 다중 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VIF를 계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상도인 WA가 이제 VIF 10 이상의 높은 다중 공선성을 보여 제거되었고, 손실 탄성률도 이제 VIF가 10 이상 보였지만 이 개수는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제 둘 모두 VIF가 10을 초과했지만 연구자들이 이제 손실 탄성률이 가죽의 촉감에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고려했고, 특히 이 손실 탄성률은 이 재료의 점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촉감 인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WA는 SA인 표면 거칠기와 이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 SA만으로도 이제 표면 특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위한 준비 단계로 촉감 평가 데이터는 이진화되었습니다. 긍정적 평가인 이제 플러스 2, 그리고 1은 이제 1로, 부정적 응답인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1은 0으로 코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이진화된 촉감 평가를 종속 변수로 WA를 제외한 7가지 물리적 특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했습니다. 후진 제거법을 사용하여 모델을 구축했으며 P값 0.05 미만을 이제 기준으로 모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먼저 표면 텍스처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13개의 합성 가죽 샘플은 각각 뚜렷하게 다른 표면 텍스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연구에 사용된 샘플들이 다양한 촉감을 대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촉감 평가 점수 결과입니다.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각 촉감의 점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이제 어니븐이 이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고 소프트가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스티키와 코스가 이제 가장 큰 표준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 두 촉감에 대한 평가가 이제 참가자들 사이에서 가장 다양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노바를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촉감 평가에서 이제 샘플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물리적 특성 측정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적 점탄성 측정 결과입니다. C펠츠에서 측정한 값을 보면 이 두 값 모두 이제 샘플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각 샘플이 서로 다른 탄성과 점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표면 특성입니다. 이 결과는 샘플들이 미세한 수준에서 상당한 표면 질감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외의 이제 물리적 특성 결과는 여기 아래와 같습니다. 이 모든 물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샘플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선택한 13개의 샘플이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촉감 물리적 특성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촉감에 대한 모델 방정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모든 모델에 이제 저장 탄성률과 이제 손실 탄성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로 점탄성이 모든 촉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표면 거치기 SA가 이 코스 그리고 소프트 그리고 스티키 모이스트 모델에 이제 포함되어 있어 이 특성이 여러 촉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평균 마찰 계수인 MIU는 이제 오직 어니븐 이 모델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는 표면이 울퉁불퉁함이 이제 마찰 특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이제 폴리우레탄 두께인 D는 이제 코스와 소프트 모델에만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즈비 이 오즈 레이시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오즈비는 이 독립 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 변수가 발생할 확률을 변화를 나타냅니다. 1보다 큰 오즈비는 이제 양의 관계를 그리고 1보다 작은 오즈비는 음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즈비 결과를 보면 이게 코스 촉감에서 이제 SA가 D보다 이제 높은 오즈비를 보입니다. 이는 표면 거치기인 SA가 증가할 때 이 거친 느낌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고 두께인 D가 증가할 때는 오히려 거친 느낌이 감소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티키 촉감에서 SA가 가장 낮은 오즈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표면 거치기가 감소할수록 끈적이는 느낌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ROC 분석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ROC 분석은 만든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ROC 곡선을 보면 이 모든 촉감 모델이 단일 물리적 특성만을 사용한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물리적 특성을 조합한 접근 방식이 타당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각 모델의 성능은 AUC 값으로 평가했을 때 모델 가장 높은 수능을 나열하면 이제 여기 거침 그리고 울퉁불퉁함 그리고 끈적이는 촉촉함 그 다음은 이제 부드러움 이 순이었습니다. 이 중 이제 코스 모델이 가장 높은
AUC 값을 보여 거친 촉감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제 소프트 모델의 AUC 값이 가장 낮아 부드러운 촉감을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촉감에 대해 가장 높은 AUC 값을 보인 단일 물리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기 코스에서 하나 있고 CK 그리고 모이스트에서 하나씩 있는데 이 결과는 이 각 촉감에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거친 촉감은 주로 제도 점성과 관련이 있고 끈적이는 촉감은 끈적이는 촉감과 이 촉촉한 촉감은 이제 표면 거칠기 이 SA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ROC 분석 결과는 해당 연구에서 이제 개발한 다중 물리적 특성 모델이 단일 특성 모델보다 촉감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각 촉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물리적 특성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연구 주요 목적은 합성 가죽의 촉감을 물리적 특성을 이용해 모델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13개의 서로 다른 합성 가죽 샘플을 제작하여 각 샘플에 대해 8가지 물리적 특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5가지 촉감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촉감과 물리적 특성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했습니다. 이 결과 이 모든 촉감 모델에 이 동적 점탄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제도 점탄성이 이 모든 종류의 촉감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표면 거치기 SA가 대부분의 촉감 모델에 이제 포함되어 표면 특성이 촉감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모델이 단일 특성 모델보다 더 나은 예측력을 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 주관적인 감각인 촉감의 객관적인 물리적 특성과 연결짓는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13개라는 적은 수의 샘플과 이 교차 검정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일반화가 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분류 단계가 0과 1 이렇게 이진 분류라서 실제 샘플의 특성을 표현하기는 이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